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사의 위대한 혁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되어 있고, 동시에 공산제국주의, 공산전체주의의 확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찌나미 속에서도 지켜낸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특히 48년의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평가 기준, 분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영국이다, 프랑스다, 미국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투표권을 달라, 의회를 만들어 달라, 여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 봉건제를 철폐하자, 신분제를 없애라.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무슨 차티스트 운동이다, 여성해방운동이다, 의회 건립 투쟁이다, 법치주의 확립 투쟁이다,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심지어 20세기 후반부까지 계속되었던 민주주의의 요구고 또 혁명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투표권을 달라고 해본 적이 있냐? 여자도 투표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우리도 의회를 만들어서 국민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냐? 우리가 삼심제도, 특정인이 인권이 유린됐다든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삼심제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왕조 체제를 폐지해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신분제를 없애자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한국 역사를 보면은 1948년 이후로 그런 민중적 요구, 대중적 요구가 일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 국가에서는 수백 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까지 그런 요구가 계속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왜 1948년 이래로 그런 요구가 일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948년 건국을 하면서 그 모든 제도를 우리는 다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다 도입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회도 만들고, 헌정 질서도 시작하고, 삼심제도도 만들고, 신분제도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어지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정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민은 그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서구 국가도 감히 가기 어려웠던 수준의 민주주의입니다. 심지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971년도까지 여성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 여성 투표권이 있을 때
유럽에서조차 여성 투표권이 없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주어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다, 벨기에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거의 동시에 보통 선거권, 남녀 보통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 민주주의의 같은 수준으로 일찍 도입돼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제히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봉건제도 없어졌고 왕조제도 없어졌고 헌정 질서는 시작됐고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당은 경쟁해야 됐고 국민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도 최초의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하는 투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1948년도 우리 민족이 남녀 성인이면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모습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진행된 선거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이런 적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된 선거는 한 번도 우리 역사에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춘천의 어느 지역인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 정도에서 UN 관리하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본인의 대표를 뽑는 모습입니다. 그 뒷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관을 하고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민주주의를 시작했는가 하는 그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혁명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재산권입니다. 1948년 이후로 모든 국민들은 신분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이 조선말, 구한말 혹은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아야 됐습니다.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거나 거주 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누구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과거의 양반제도, 상민, 농민이나 상인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신분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국민이 주인이 되면서 이룬 역사입니다. 비로소 근대적 민주주의, 주권 재민,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라고 하면은 저는 재산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노동한 결과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만들어낸 재산은 자기만이 소유하거나 자신만이 향유, 처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동 결과가 자기 거가 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커다란 인격의 인권의 진전일 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의 진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자기가 노동한 결과가 자기 것이 되지 않았냐? 안 됐습니다.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나 식민제 사회나 혹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에서 노동한 결과물은 그 노동 결과물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이 가져가거나 전체주의적 지배자가 통제를 하거나 혹은 일반 상민이나 노비가 한 것은 주인이 가져가거나 혹은 농토에서 만든 농작물의 절반은 지주가 가져가거나 어떤 경우든지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는 재산권이 지켜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는 모든 사람한테 자유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동한 결과는 자신의 소유물로 하고 자신이 상속하거나 처분하거나 교환하거나 자신이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자기가 노동한 결과는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커다란 민주주의의 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 혁명의 커다란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누구든지 권력을 만들겠다. 정당을 만들고 이 정당을 선택해달라.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겠다라는 것을 유권자한테 설명하고 정당을 설립할 수도 있고 본인이 무소속이든 정당에 소속이든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당이든 지도자든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지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로소 1948년 이후에 정기적인 선거가 계속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선거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선거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선거가 없습니다. 인도다, 필리핀이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합니다만 그 선거는 무의미합니다. 정권 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거가 유지되고 정당이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갖는 지난 70년 역사의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48년 민주주의 혁명을 처음에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하자, 투표권을 달라, 여성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삼권 분립제도를 만들자, 사법제도를 삼심제도로 하자, 이런 다양한 요구가 왜 없었을까?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이미 1948년에 다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중적인 민중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민주주의가 위대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300~400년, 700~800년에 걸쳐서 이루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1~2년 만에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몇백 년을 했던 것을 5, 60년, 3, 40년 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진통도 있었고 또 많은 노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매우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빠르고 짧은 시간에 성숙시키고 세계적인 수준에 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948년에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전인미답의 길을, 민주주의의 길을 다른 나라와 달리 개발도상국이나 공산주의의 길을 갔던 나라들이나 신생 독립국과 달리 우리는 매우 철저하고 매우 포괄적이고 혁명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숙도 빨리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